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방송은, 이제 올해 202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11월도 거의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다음 달, 한 달 후면, 바로 올해가 또 마감되는 12월, 또 연말 연시로 인해서 정신없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금방 올해 한 해도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2021년 내년에 주식시장은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바로 다우지수 1992년도부터의, 다우지수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대략 1993년도부터 현재 2020년까지 굉장히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증권시장은 어떻게 해요?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우지수에서도 무조건 상승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이 또는 지수들이 상승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할까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파동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다우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많은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발생했던 IMF라든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죠? 예, 리먼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었고요. 2012년도에도 유럽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증권 시장에서는 많은 어떻게 어려운 점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화면과 같이 똑같이요. 결국은 어떤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는 구간은 나오지만 결국은 주가는 어떻습니까?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인 시대인 겁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동산만 외치고, 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런 것만 외치는 그런 시즌이 이제는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부분에서, 차트에서 잘 보여주지만, 우리가, 1993년도 당시에는 가격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상황을 아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달러가 구성도 되질 않네요. 예, 굉장히, 낮은 지수의 달러였지만, 그때 당시에 3,000달러였다고 하면요. 지금은 29,400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예, 이러한 다우지수가, 끊임없이 결국은 상승을 하고 이번 코로나 때 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코로나 구간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날 조짐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엄청나게 달러를 풀어댔죠. 달러 양을 늘리는 바람에 결국은 주가는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결국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회복을 하고 또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다우지수는 보시는 화면에서 잘 보여주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요? 예, 다우지수는 거의 앞의 어떤 선요? 바로 저항선에 거의 맞닥뜨렸어요. 거의 쌍봉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다시 조정을 받을지 하락을 할지 그건 다시 추가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딱 전고점에 물려가 있어요. 거의 쌍봉 형태인데 지금 저항선에 걸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날짜에 저항선에 한번 헤딩하고 다시 조정을 받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한번 다우지수를 더욱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이와 같은 차트가 나와요. 자, 이 구간이 요 메뉴에 있는 요 구간이 전 고점이었고 헤딩을 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다우지수도 지금 전 고점을 제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하락할 것인지 여기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이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전 고점에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예, 오늘, 거의 전 고점에 이르렀는데, 2018년 1월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거의 고점을 찍었죠. 근데 그 라인까지 거의 지금 현재까지 다 왔다는 것이죠. 자, 이 코스피 지수가 과연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다시 받을 것인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늘 그런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고점, 즉 앞에의 저항선에서 물리게 되는, 한 번은 헤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과연 지금 현재 오늘의 주가가 장이 끝났고 다음 주에 또 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신만이 아는 능력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다시금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거는 제가 뭐 일봉을 가지고 주봉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그냥 일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해서 보시면 자, 요 구간 거의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점점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결국은 이 부분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그죠? 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이 시점에서, 다시 할게요. 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는 벌써 올해 5, 6월 달에 이 부분까지 가격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국면이 결국은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자기 자리를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가의 개입이었죠.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끊임없이 금리를 인하시키고 또 어떻습니까?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냈죠. 물론 그런 방법이 하나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서 상승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가가,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국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끊임없이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국가 부채가,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발맞추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돈을 많이 풀고 어떻습니까?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경제가 살아났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가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국가가 돈을 풀어서 어떤 유지를 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뜻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경제는 살아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이전 가격 이상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또 동일한 선상에서 그 가격을 돌파하고요.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거품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가 해결이 됐다. 만약에요.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정상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그 모습의 단계로 돌아갔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경제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성장을 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좀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감히 신의 영역인 앞으로 코스피가 이리 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말이죠. 그거는요, 복불복인 거죠. 올라가면 자기가 맞고, 내려가면 그 이유가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요, 절대로 신의 영역이고요. 가령 하나, 우리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전부 다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요,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 예로. 외계인이 우리나라 지구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엄청 폭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이제 거래를 중지시키겠죠.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미래에 알 수 없는 일은, 알 수 없는 일을 미리 뭐 전지적인 작가 시점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점쟁이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예측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서 앞으로의, 아우, 죄송합니다. 자,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 향후 코스피 장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 그것을 한번, 예,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지만 2018년도 1월경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594, 뭐 최고 고점 하면은 더 큰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예. 엄청나게 26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절에 거의 이제 다 왔다. 거의 이제 현재 그때 당시 가격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와 지금 이 시점인데, 앞의 시점인, 그죠? 앞의 시점에서는 어떤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가 없었고, 지금 시점은 코로나라는 위기가 아직까지 종식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의 부분이 지금 현재보다는 경제 상태가 더 좋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은요, 코로나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다? 물론 저도요, 좋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 이 시점까지 지금 왔는데 말이죠. 경제가,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경제가 정상화가 되어서 지금 이 가격까지 올라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금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그래서, 이 경제가 완전히 주구장창 성장을 한다면 코스피 지수나 뭐 코스닥 지수 계속 상승하겠지만 아직까지 경제가 어떻게 해요?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지수는 다소 거품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낙관론자에 가까운데, 제가 이 낙관론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큰 조정이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아빠가 집에서 돈이 없는데 외식을 하자. 그럼 아빠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엄마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MT를 간다고 해서 엄마한테 용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시국에서는 예전 시즌보다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MT 한번 간다 50만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50만원 그래 갔다 와 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인데, 뭐 아버지가, 뭐 아빠가 실직을 하고 어머니가 또 실직을 하셨다,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직급여를 받으시면서 또는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요, 그 50만원이라는 돈이 앞에 50만원과 엄청난 값어치 차이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돈을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를 아낀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지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가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그러려면 선결 과제가 코스피가 우리 코로나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예, 코로나가 해결이 되는 시점부터는 실질적인 경제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온 거품이 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번은 크게 결국은 코스피 지수든 다우 지수든 우상향 결국은 상승합니다. 그거는요 불변의 원칙이에요. 왜일까요? 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제 지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봉이 내년에 2021년도에는 연봉이 5% 정도 오를 거라고 거의 확정이 났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5% 실질적으로 5%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느냐 물었을 때는 5% 올란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5,250을 받으면 5%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계산법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예를 들어서 3%가 물가가 상승했다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봉이 오른 것은 5%가 아니라, 그렇죠? 3%, 물가 상승률 3%를 제외한 2%만큼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에서 5% 오르지만 5% 받았다. 일반적인 분들이 다 그렇게 계산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가가 3% 올랐다? 내 연봉이 5% 올랐다? 그럼 실질적인 내 경제 수준은 2%가 상승한 것이지 5%가 상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숫자의 함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다음 기회에는 제가 뭐 숫자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조금 많이 좀 우리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부분을 좀 많이 조금 준비를 해볼 예정인데, 숫자의 어떤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2021년이든 2022년이든 아니면 그 후 대선이 이루어진 그 이후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상승은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 있는 이 지점에서는 다소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경제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요, 서울에서는요 1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조용해요. 면역 기능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화이자라든지 뭐 각각 지금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는 안심하는 상황이라서 국가에서도 뭐 대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런 얘기는 우리 투자에서는 하지 맙시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개인 생각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예,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조금은 무뎌져 가고 있다. 왜? 치료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해결책이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경제도 곧 뭐 정상화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가격은 조금 거품이 있다. 왜? 코로나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가 정상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전고점을 향해서 거의 다 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 상태와 경제 상황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국가 부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끊임없이 돈을 퍼부었어요. 국가가요, 재정이 굉장히 코로나 전보다는 이후에는 어려워졌을 겁니다. 물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다소 거품이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적극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경제가 정상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한 번의 큰 조정은 남아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코스피 지수와 다우 지수는 상승한다, 우상향한다.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투자는요, 예, 선택이 아니라 예, 필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